이게 이제 공급곡선이에요. 공급곡선이 이렇게 해서 뭐 C에서 D 이렇게 움직이거나 D에서 C로 움직일 수도 있고, 공급곡선도 마찬가지로 디귿에서 리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리을에서 디귿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은 가격의 변화에 의한 것이고요. 얘는 점의 이동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급의 변화다, 공급량의 변화다. 이건 가격 외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선의 이동이다. 공급의 변화다, 공급량의 변화다. 얘는 공급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수요든 공급이든 수요법칙, 공급법칙의 경우에는요, 가격이 바뀌면은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고 공급량이 변하는 것이고, 점의 이동으로 얘는 무조건 가격 변화야. 그죠? 그런데 가격 외의 변화일 적에 어떤 놈은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 가격 외의 변화가. 근데 어떤 놈은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이거 맞출 수 있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것인지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지. 그런데 어떤 놈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동시에 이동시켜. 동시에 이동시켜. 근데 동시에 이동시키는데 방향을 같이 이동시키는 애가 있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애가 있어요. 그걸 구별하자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건 뭐냐면, 얘가 공급곡선을 디귿에서 리을로 이동시키면 수요곡선도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여러분들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증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기역으로 이동하는 걸 수요의 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요, 디귿에서 리을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우측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증가야. 반면에 리을에서 디귿, 공급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인구가 증가했어. 가격 변합니까? 가격 외 변합니까? 가격 외 변화야. 그죠? 인구의 변화니까. 그러면 가격 외 변화인데 인구의 증가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까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킬까요? 상식으로 그냥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게 좋아.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급의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고 수요의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거야, 인구의 증가는. 근데 수요 곡선을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시킬까요? 니은에서 기역으로 이동시킬까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정답입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기역에서 니은으로. 그거 천재네. 그 다음,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어. 그런데 가구 수가 늘어났어. 뭐가 늘어났어? 그렇죠. 옛날에는 한 가족에 3대가 살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3대가 살아, 아니면 1인 가족도 있어. 그래 놓다 보니까 가구 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구 수의 증가는 가격 외 변화인데 수요를 이동시킵니까? 공급을 이동시킵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 이동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 곡선 이동시킨데 기역에서 니은으로,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 한참 걸려? 증가하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럴 테니까 대형 평수의 아파트는 수요가 감소할 거고,
그죠? 소형평수의 아파트는 수요가 증가하겠네.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럼 증가야 감소야 이렇게 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걸 따진 거야. 네, 그런 것 논하지 말고 항상 단순화시키려니까. 아, 가구가 늘어났어.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 그렇죠. 수요가 증가한다.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가 논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갖고 얘기하는 거야. 돼서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그리고 미리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으로 잡아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이런 거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어. 가격자가 붙었으니까 가격의 변화야 아니면 가격 외의 변화야? 생산 요소 가격이거든.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생산비가 절감됐다 그 뜻이야. 근데 생산비가 절감됐다라고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헷갈리라고 가격자를 붙여놔. 생산 요소 가격이 절감됐대요. 하락했대. 그러면 수요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공급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공급의 변화야. 그러면 디귿에서 리을로 갈까요? 리을에서 디귿으로 갈까요? 천재네. 디귿에서 리을.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요. 공급량이 증가야, 공급의 증가야? 공급량은 가격의 변화에 의한 거야. 공급의 증가 현상을 일으킨다. 돼서요? 그 다음 생산 기술의 진보가 왔어요. 가격의 변화, 가격 외의 변화. 가격 외의 변화. 수요를 변화를 야기시킨다, 공급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선의 이동이야. 근데 그것도 공급의 선의 이동인데 디귿에서 리을로, 리을에서 디귿으로. 디귿에서 리을로 가는 공급 증가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수요 영향 주고 어떤 것들은 공급에 영향을 줘. 근데 자, 이번에는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이자율의 하락. 그러면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가격 외, 이자율이라고 하는 가격 외가 바뀌었죠.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기역에서 니은으로 수요의 증가야. 됐어요? 근데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갖고 지어. 아파트 짓는 사람들도 은행 돈 땡겨서 지어. 그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결국 공급도 어떻게 되겠어? 디귿에서 리을이야. 즉 뭐냐면요, 이자율의 하락, 이자율의 상승과 같은 것은 가격 외 변화로 수요에만 영향을 미친다, 공급에만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수요와 공급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어떻게 한다?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요. 반면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해서 리을에서 디귿으로 가고 수요가 감소해서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요. 됐어요? 얘가 이해가 가요? 그 다음 이런 거요. 건축법에서의 법규의 강화로 건축 규제가 강화됐어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그렇죠. 그래가지고 리을에서 디귿으로 간다, 디귿에서 리을로 간다. 리을에서 디귿, 공급 감소. 아유, 천재네, 천재.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에 영향 안 줘요. 근데 세금을 낮춰줬어요. 감세해줬어. 세금을 낮춰줬어. 그건 수요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양쪽 다 영향 미쳐. 그냥 막연히 세금이라고 하면, 그죠? 수요와 공급 양쪽에 다 어떻다? 영향을 미쳐서 공급 어떻게 되겠어? 증가할 거고, 수요도 어때? 증가할 거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자율의 변화와 세금의 변화는요, 수요 공급 모두에게 영향을 줘서, 그죠? 근데 수요 공급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끈다.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요. 봐, 수요가 증가하면 디귿 리을일 때 여기서 뭐냐면 기역 리을로 나타나고, 니은 기역일 때 여기서는 리을 디귿으로 나타나고,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것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가격 상승의 예상.
가격 하락의 예상 같은 예상자가 붙으면 가격의 변화가 그랬어? 가격 왜 변화가 그랬어? 그래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증가. 사재기.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기억에서 니은이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물건이 많아진다 그래서 갖다 감춘다 그랬어. 그러니까 공급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리을에서 지금 어우 그거요. 두 군데다 영향을 미치거든. 근데 가격 변화의 예상은 수요와 공급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이끈다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이끈다. 반대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아까 대체재 보완재 얘기했죠.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이렇게 됐었어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본재화의 수요는 증가한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본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본재화의 수요는 감소하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본재화의 수요는 상승한다 해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바보 같대. 대체재는 같이, 보완재는 반대로. 바보 같대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죠?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공급은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재라고 합시다. 아파트하고 빌라가 무슨 관계? 대체재 관계에 놓여요. 이런데 빌라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요,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까 수요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대체재인 빌라로 사람이 몰려 아니면 아파트로 몰려? 그죠? 그러니까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어요. 아파트의 수요가. 그죠? 빌라보다는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 그래서 바보 같대 이렇게 외웠던 거야.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아파트 아니면 자기는 빌라만 짓고 있거든. 근데 지금 빌라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아파트 짓는 게 돈대, 빌라 짓는 게 돈대. 공급이 어떻게 돼? 예? 예? 공급에 빌라 쪽으로다가 지니까 공급 아파트를 얘기해야지 이제. 아파트 빌라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급은 어떻게 돼? 감소한다는 거야. 빌라 공급이 증가하니까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수요 측면에서 대체재 문제 논할 적에는 같게 나타났죠.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같게 나타나 반대로 나타나. 잘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써볼게. 머리로다가 언어를 듣고 머리로 독해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헷갈리나 봐. 그러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뭐냐면 대체재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빌라 가격이 상승하니까 빌라랑 아파트를 동시에 짓던 사람이 빌라를 지으려고 한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빌라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재일 적인 아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한번 쓱 볼까요? 자, 빌라 가격이 상승했더니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됐어? 왜? 비싼 거 가서 사는 게 좋아? 싼 아파트로 옮기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바보 같대에서 대체재는 어떻게 움직인다? 상승했더니 증가하더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 대체재 관계에 놓이는 공급에 있어서는 얘가 상승했더니 얘는 어떻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는 반대로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그건 이거야. 바보 같대 반대란 뜻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체제가 뭘로? 대체제가 어떻게? 반대로. 대체제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파트를 갖다 정리하는 건 이겁니다. 무조건 가격의 변화는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수요를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해요. 이것을 우리는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요량의 증가, 공급량의 증가, 수요량의 감소, 공급량의 증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바로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이다. 근데 가격 외의 것이 바뀌었을 적에는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이야기해서 얘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상에 점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자체가 선이 바뀌는 거다. 선이 이동하는 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격 외 변화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요인,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가구 수의 증가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요인들은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고, 생산 기술의 진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비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공급에만 영향을 미쳐. 근데 특정한 요소들은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정리합니다. 이자율의 변화와 세금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요. 근데 수요와 공급을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겁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세금을 감소해 줬을 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 근데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그 다음에 세금이 중과세되었을 시에는 수요와 공급이 다 감소하게 되고 얘는 다 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가격 변화가 예상되거나 그 다음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화했을 땐 수요를 증가시키면 공급을 감소시키고, 됐어요? 반면에 수요를 감소시키면 공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나타난다야. 문제는 감소 증가를 나타내는데 어느 방향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 갖고 기억하면 돼? 사재기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사재기, 즉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돼. 수요 어떻게 돼? 증가야. 그게 사재기라는 거예요. 수요 증가. 그걸 얘기는 반대라는 것을 안다면 공급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얘기는 또 가격 하락이 예상돼. 그럼 사재기야 사람들이 안 사. 수요가 감소한다 그 뜻이야. 그 얘기는 반대로 공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급 증가. 아파트 갖고 하면 여러분들 뻔히 알아요. 자, 지금요 호경기라서 아파트 가격이 팍팍팍팍 오르고 있어. 일주일마다 1,000만 원씩 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업공이야. 지금 여러분들 그 매물장에 물건이 있을까요? 물건은 없을까요? 왜? 다 숨어. 물건 매물 내놨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좀 파는 거 보류해 주세요.
하면서 다 걷어들여요. 반면에 사무실에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맨날 찾아. 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날 찾는다는 거예요. 왜? 물건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살려고.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수요는 증가했다. 공급은 어때? 감소했다. 반면에 지금 불황기야. 아파트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파트 팔 사람이야. 그럼 지금 팔래? 아니면 일주일 뒤에 팔래? 그러니까 빨리 팔아줘 하면서 매물장에 그냥 매물은 있는 대로 쏴요. 근데 사겠다는 손님이 나타나? 아니면 한산해? 손님은 싹 사라진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의 문제야? 가격 변화의 예상의 문제로 수요와 공급을 반대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야. 근데 이거 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맞출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이거잖아. 여러분들 감기 걸린 사람하고 감기 안 걸린 사람 지금 누가 정상이야? 안 걸린 사람이 정상이죠. 근데 언제나 한 번도 감기 안 걸리는 사람하고 가끔 감기 한 번씩 걸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정상이야? 가끔 감기 한 번씩 걸리는 사람이 정상이지 안 걸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적엔 비정상적인 요소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정상인 거야.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이걸 다 맞추는데 시험 문제 속에서는 그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자꾸 되풀이하고 11월 12월 말고는 못해.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럴까요? 맞추라고. 예.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이거요. 대체재 보완재 가격의 변화도 역시 수요와 공급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이거야.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어.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어. 수요는 어떻게 돼? 감소.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어. 수요는 어떻게 돼? 하락.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어. 수요는 증가. 그걸 어떻게 외울래? 바보 같대로 외워달라는 거예요. 바보 같대로. 그런데 공급 일적인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외우면은 맞출 수 있다, 못 맞춘다? 맞춘다. 이게 요점 정리예요. 요점 정리가 너무 길었어. 다음 주에 해봅시다. 예. 다음 주에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세워놓는다니까 여기다가 불러서. 그래서 카메라에 얼굴 잘 나오게 할 테니까 이쁘게 화장들 하고 오시오. 예.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본 거예요. 몇 페이지까지 봤어요? 이제요,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가정하면서 들어갔던 얘기예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P바라고 하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됐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에서 결정돼.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그랬어요. 현실적으로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주로 결정한다. 예, 우리는 공급자가 결정하고 개업공이 사실은 결정하고. 예? 개업공이 결정하죠, 주로.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는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면
누구도 가격 순응자지 가격 결정자가 아니어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거야. 자, 이겁니다. D0에서 D1으로 이동했어요. 저걸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증가, 수요의 증가, 수요, 그쵸? 양의 감소, 수요의 감소, 어떤 거요? D에서 D1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뭐라 그랬어? 증가죠. 증가인데 수요량이 증가한 거야, 수요가 증가한 거야. 왜? 가격 외의 변화가 선의 이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요의 증가야. 자, 수요가 증가했더니 가격은 어떻게 되었어? 가격 어떻게 됐어? 올랐죠. 양을 써. 양은 어떻게 됐어? 균형량 증가했죠. 근데요, D2로 이동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바뀌었는데 지금은 여기하고 얘하고 얘가 만났으니까 여기로 갔죠. 가격이 어떻게 됐어? 공급 양이 어떻게 됐어? 공급 양이래. 균형 양 감소했죠. 즉 뭐냐, 수요의 감소라고 이야기했어요. 좌측으로 이동하면. 그랬더니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됐다? 균형 양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결과를 얻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시험 볼 때마다 여러분들 저 그래프 그릴 자신이 있어 없어? 저거 그리라고 시켜보더니요, 난 이게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그림인지 처음 알았어.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저거 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그냥 결론적인 얘기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수요가 증가하면 양과 가격이 전부 어떻게 된다? 올라가.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양과 가격이 전부 어떻게 된다? 떨어져.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웁시다. 수동식. 수요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식이다. 수동식으로 외우자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셔. 시장에서의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 균형 가격 다 어떻게 돼? 증가야.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균형량, 균형 가격 다 어떻게 돼? 감소야. 이렇게 외우자는 거야, 그냥. 됐어요? S0에서 S1으로 움직였어요. 공급 양의 증가, 공급의 증가.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공급의 증가야. 공급이 증가했더니 양은 어떻게 됐어? 늘었죠. 가격은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S0에서 S1으로 이동한다. 공급의 증가야. 그랬더니 균형 가격은 어떻게 하고? 균형량은 어떻다? 이런 결과를 얻더라라는 거예요. S0에서 S2로 갔다라는 얘기는 좌측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뭐다? 공급의 감소로 나타난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했더니 양이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 공급이 증가하면은 양은 증가할 것이고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하락할 거야. 수요가 증가하면 양은 증가할 것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양은 감소할 거야. 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결국 뭐냐?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 증가했으면 증가하지. 양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양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 근데 가격의 변화는 지금 보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됐다? 오히려 요점으로 이동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오히려 올랐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의 변화는 균형 가격의 변화를 같은 방향으로 이끈다, 반대 방향으로 이끈다. 반대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진짜로? 하나만 써놓겠어요. 뭐라고 적혔어? 저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수요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기야. 뭐라고요? 수요는 동일하게 움직여. 자, 묻습니다. 수요가 증가했어. 양 어떻게 됐어? 가격 어떻게 됐어? 증가. 동일하게 움직인다니까. 수요가 감소했어. 양 어떻게 됐어? 증가. 가격 어떻게, 죄송합니다. 감소. 가격 어떻게 됐어? 다 동일하게 움직인다니까. 근데 이것만 기억하려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기니까 공급은 동일하게 움직여? 아니면 달리 움직여? 공급이 증가했어. 균형량은 어떻게 돼? 당연히 양이 증가했다니까. 당연히 증가한데 가격은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공급은. 다시요. 공급이 감소했어. 감소했으니까 양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감소인데 가격은 천재예요. 가격은 상승한다야. 다시요. 양은요. 우리가 볼 필요 있어 없어? 공급 증가하면 양 증가야. 공급 감소하면 양 감소야. 공급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니까 양이 없어지지.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면 양 증가해. 시중에. 그건 당연한 거야. 그죠? 우리가 뭐야? 수요와 공급은 양을 의미해 주는 거니까. 근데 가격의 변화가 수요는 어떻게 나타나? 동일하게. 근데 공급은 동일하게 아니면 반대로? 그래요. 그렇게 어려워? 다시요. 공급 증가, 양 증가. 균형 가격 하락. 공급 감소, 양 하락. 가격은 상승. 그게 답이라는 거야. 그래프 그려야 돼? 그냥 저걸로 떼워야 돼? 떼워야 돼? 이거 할 줄 알아셔야 돼? 돼서요?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엔 나와 안 나와? 엄청 잘 나와.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대.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가? 자, 이거 수요 증가니까 양이 어떻게 됐어? 예? 가격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쓸래? 그냥 증증이라고 써버리고 말래.
공급이 증가했어. 양은 어떻게 돼? 가격은? 그래요.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에서 수요만 증가했대, 공급도 증가했대. 두 개가 동시에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부터는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거 이제 떠나서 이걸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더하기 빼기 못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야. 여기 앞에 건 뭐 쓴 거야? 우리 양이죠. 양이 늘어났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예? 가격은 증가 감소했대.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있어? 몰라? 가격 안다? 모른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어려워, 쉬워? 다 쉬워? 여기 보시오.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대. 됐어요?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떠올라? 여기는 뭐?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어? 균형량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왜 알 수 없다는지 알아요? 왜? 감소하고 증가했대잖아. 그러니까 알아,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야. 알 수 없다가 답이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소?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게 내가 글씨를 너무 크게 쓰나 봐. 따라오시나? 못 따라오셔. 그래요. 예, 엑서사이즈로 밑에다 쓸게요. 자,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공급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 감감, 천재네. 공증, 여기서 뭐가 떠올라? 증, 감.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가격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균형,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다른 거 한번 해봐요. 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어요. 됐어요? 뭐가 떠올라? 여기 뭐가 떠올라? 됐어요? 양은 감소하고 가격의 변화는, 그게 답이야. 틀릴 거야, 맞출 거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안 잊어버려야죠. 예. 그런데 시험 문제가 치사해. 이렇게 나와요. 위에는 수요도 증가했다, 공급도 증가했다거든. 근데 밑에는 뭐냐면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도 증가했대. 그러니까 두 개의 증가폭이 서로 어떻다? 같게 나타난 거야. 그러면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 여기는. 그래서 요건 뭐야?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균형 가격은 어떻다?
한국말이 참 어려워. 알 수 없다하고 변화 없다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알 수 없다는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거고, 여기는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뭐다? 변화 없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왜? 봐봐. 증가했죠? 감소했죠? 근데 증가한 것만큼 감소했대. 이퀄. 증가한 것만큼 감소했대. 그러면 변한 거야, 변화 없는 거야? 예? 증가한 것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변화 없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다시요. 이래서 틀린다니까. 이거하고 이걸 구별 못 해가지고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감소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수요 증가. 근데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공급은 감소했대요. 됐어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 증, 감, 증.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 균형가는 상승이야. 근데 균형량은 알 수 없다, 변화 없다. 그거 맞춰줬으니까 여러분들 합격이요. 변화 없다가 답이라는 거요. 알 수 없다와 변화 없다는 어떻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건 두 개는 전혀 다른 말이야. 돼서요. 그 다음 마지막.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났대. 저럴 적엔 작은 놈 필요 없어. 왜? 공급 안 변했다고 해도 똑같아.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크게 많이 바뀌는 볼 줄 알면 된다는 거야. 누가 많이 바뀌었어? 수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여긴 답이 뭘까요? 얘만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량이 증가하고 균형 가격도 상승한다, 증가한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뭐만 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균형량은, 균형 가격은 막내 돼요? 돼? 감사해요. 저게 답이라는 거예요.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언니, 내가 제일 고마운 언니요. 여기 이런 데서 사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거 맞추면 점심 살게. 긴장하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만 볼래요? 예? 이것만 보겠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증감. 그 얘기는 균형량은, 균형 가격은, 그게 답이라는 거야. 감사.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서 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정확히 안 보였는데 대충 보니까 맞추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예. 점심 살게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시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나타났어요. 근데 같대요. 여기도 뭐가 떠올라? 여기도 뭐가 떠올라? 그러니까 가격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변화 없다 정답. 알 수 없다 틀려. 변화 없지 같으니까 안 썼을 적엔 알 수 없다요 그때는. 됐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순박하게만 나올까요? 2교시 수업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한꺼번에 있잖아요. 적어도 이걸 완벽하게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에요. 자,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절 좀 보시오. 예? 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됐어요? 자, 대체재 가격이 원래 대체재 가격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주죠. 근데 여기서는 어느 측면에만 영향을 준대.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가야 돼? 예?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본재와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수요 측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 그래, 바보 같대. 대체재는 같대잖아. 수요 측에서 같으니까 어떻게 돼? 상승했으니까. 요 말이 뜻하는 건 수요가 증가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진보가 나타났대요. 기술 진보는 수요와 공급에 몽땅 다 영향을 미쳐 공급에만 영향을 미쳐. 공급. 근데 공급이 증가야 공급 감소야. 천재네. 요 말은 공급이 증가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량 균형 가격 어떻게 돼? 증증 감사. 공급 증가하게 되면 증감 감증. 물론 감증은 가격을 먼저 말한 거죠. 예, 가격. 근데 우리는 양 먼저 말했잖아 항상. 그래 뭐 증감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균형량은 어떻다? 증가하고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게 알 수 없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됐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격 상승이야, 가격 상승 예상이야. 그래요. 가격 상승의 예상은 아까 뭘 봤냐면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근데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보니까 반대 방향이었어. 반대 방향이었죠. 그래가지고 수요는 어떻게 하죠? 수요 측에는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공급 측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재기라 그랬잖아 저거. 공급은 어떻게 돼? 어떻게? 요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근데 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대? 그러니까 이게 더 크대. 그죠? 그 얘기는 여기는 어떻게 쓸래? 감. 그래요. 균형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 아쉽죠? 몇 분만 더 하면 맞출 것 같죠? 그죠? 숙제로 남겨줄게요. 숙제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오. 예? 여기까지가 33페이지까지 한 거야.
33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균형의 이동이라 해가지고성요. 하나만 바뀐다, 어느 하나가 바뀐다, 뭐 그런 거 있죠? 예, 1번, 2번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3번, 4번 아직 못했네요. 됐어요? 3번, 4번은 3교시 얘기야. 아유, 짜증나네요. 그죠? 예, 고생하셨어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는 되게 지금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